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일요일 날 올렸던 거에 팔로우업으로 찍는 거고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그 단기 실전 위주인데 제가 그 들어가기 전에 딱 두 장만 장기 이론편으로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풀스크린 놓고 펜 잡고 가겠습니다. 지난 편에 그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아시겠지만 정책이 잘 안 합니다, 원래. 근데 이게 중국 부동산 상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전 원래 경제 채널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아주세요. 말아주시길. 꼭 필요한 상황 아니면 정책이 잘 안 합니다. 정치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미국 정치밖에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그걸 뭐 제가 다른 거 선동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세상은 넓고 보는 관점,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저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월요일에 구독자 80만 명 갖고 있는 한국 유튜버 분께서 중국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영상을 올리셨어요. 부양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돈을 넣어야 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어쩜 저랑 180도 정반대 생각을 하시는지 저렇게 구독자가 많으신 유튜버인데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부러 부동산 그 부양을 중국 정부가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다른 뷰가 있다 보니까 마켓에서는 바이하고 셀 세력이 항상 있으면서 부딪히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되게 희한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되게 컨빈싱하게 신빙성 있게 되게 막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뷰를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지금 부동산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하고 정반대되는 생각이죠. 지난주에 1년 만기 1년짜리 MTLR 이 미디움 텀 랜딩 레이트라는 거를 15베이시스 포인트 내려서 2.5%로 갔어요. 그리고 7일짜리 리포 레이트를 1.9에서 1.8로 떨어뜨렸고요. 이걸 보시면서 부동산 부양 정책하고 금리 깎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리포 레이트를 깎고 MTLR을 내리는 거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권 숨통을 트여주려는 노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제죠. 21일 월요일에 5년짜리 프라임 레이트를 4.2에 그냥 동결했잖아요. 얘들. 시장에서는 4.05% 예상했는데 이것만 봐도 이게 이제 론 레이시고 모기지 레이트에 많이 반영이 되고 하니까 중장기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단기에 집중해서 금융권을 살리려고 그러는 모습이 보이고 제가 보기엔 1년짜리 프라임 레이트도 3.5에서 3.45로 10베이시스 포인트만 내렸죠. 원래 15베이시스 포인트 예상했는데 덜 내렸습니다. 그럼 언제 중국이 더 확실히 금리를 내릴까? 이 프라임 레이트를 언제 내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중소은행들이 넘어가고 대형은행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그러면서 프라임 레이트도 같이 내려갈 것 같아요. 단 우리는 그 정확한 시기라든지 사이즈, 합병, 부도나는 규모 이런 거는 숨길 거예요. 중국 정부가. 왜냐하면 자기 자본율이 마이너스가 가는 걸 보면 국민들이 알 사람들은 또 다 아니까 은행이 어떻게 망하고 이러는지 그게 국민들이 불안해지다 보면은 뱅크런이 생길 거고 뱅크런이 생기면은 강제로 모든 걸 막아버리는 상해 봉쇄했던 것처럼 무력을 쓰고 막 굉장히 어글리해지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숨기고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식으로 은행들이 망하고 합병이 되는지 뒷사정은 알 수가 없을 거고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 속속 뉴스들은 흘러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켓이 좀 요동칠 것 같긴 한데 프라임 레이트라든지 리포 레이트이 좀 심하게 낮아진다 싶으면 제가 보기엔 그때가 은행 대손실이 크게 강타하고 있다. 은행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역시 은행 살리기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인더스트리는 냅두고 망가질 때까지. 자, 두 번째 장인데요. 지금 요즘 며칠 동안 지난주에도 그렇고 주식시장을 많이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미국채 사줄 사람이 없어서 금리가 오른다. 아까 오전에만 해도 4.34% 넘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줄 사람이 없어서 금리를 더 줘야 판다.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제 금리 뷰를 말씀을 드리려면 요걸 한 번만 더 플레이를 해드려 볼게요. 3월 2일에, 올해 3월 2일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그때 좀 제가 3부를 올렸었는데, 1부 B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 5,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방송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요. 제가 이걸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말씀을 드려야 왜 제가 미국 중장기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제 뷰를 갖고 있는 그거를 저스티파이 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21분 39에서 1분 20초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똥찬 멋진 편집 기술이 없어서 할 줄도 잘 모르지만 이게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구닥다리식으로 전에 있었던 그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스피커 앞에다가 제가 마이크를 갖다 대겠습니다. 그래서 1분 넘는 거니까 그것만 잠깐 보시고 제가 그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5, 6개월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에요. 이 아줌마가 지금 노망 들어서 이상한 말 한 거는 둘째 치고 그거를까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지금 트레저리가 이렇게 사면초가 돼서 중국이나 러시아에다도 팔 수 없고 일본도 정신없고 중동에다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 프라이머리 딜러도 안 살라 그러고 페더럴 리저브도 더 이상 포지션이 QT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면 얘들이 사면초가예요. 이거를 돈을 찍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찍어내느냐, 결국은 QE로 다시 간다는 거죠. 결국은 페더럴 리저브밖에 없어요. 이걸 사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QT가 여기까지 되고 있던 지금 QT가 다시 QE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다시 경제로 스물스물 흘러 들어가겠죠.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인플레는 잡아야 되는데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F 포인트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컬이니까 재정이 계속 적자가 나는데 흑자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이 적자를 누가 메꿀 거냐예요. 결국 트레저리가 메꿔야 되는데 누가 사주니? 프라이머리 딜러도 안 사고 페더럴 리저브도 못 사면 누가 사줘? 혼자서 이런 개 헛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줌마는. 누군가 사줘. 알지, 사줘야 되는 거는. 살 사람이 없다니까. 결국은 돈 찍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QE로 돌아설 거예요, 제가 보기엔. They're the buyer of last resort. 그죠? 마지막 백스톱하고 사주는 사람입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3월 달에 5, 6개월 전에 드린 말씀인데, 사줄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제가 걱정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이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풀스크린 놓고 갈게요. 그때 많이 달렸던 글 중에 하나가 미국채 사줄 사람 없는 게 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포인트냐, 그건 걔들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 댓글에다가 엄지척도 꽤 많이 달렸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가 왜 그때 US 트레저리를 사줄 사람이 씨가 마르고 있는 게 문제가 될지. 왜냐면 USD 일드가 올라가 버리면 이건 글로벌 문제니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결국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페드가 다시 QE로 돌아서서 들어와야 될 거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다. 그러면 왜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하냐? 오르긴 오르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구매가 늘어날 거니까, 지금 3.4, 4.3, 4.4, 4.5에서 4.5에서 4.5%까지 가버리면 아무래도 수요가 들어오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트레저리를 외면하고 금리가 진짜 오른다. 미국 뭐 기축통화가 흔들릴 것 같아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트레저리를 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살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연준 의장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거를 더 넘기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뭐 5.5, 6 마구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또 뭐가 있냐면 그래요. 지지난주인가 빌 액먼이 장기채 주식을 사용해서 장기채로 주식 해지를 했죠. 그러니까 주식값이 떨어지면은 장기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숏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고, 버핏 할아버지는 반대로 장기채를 샀죠. 그러니까 빌 액먼은 금리가 오를 거라는 데 베팅을 한 거고, 버핏 할아버지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데 베팅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버핏 할아버지도 결국 연준이 QE를 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산 것 같아요, 장기채를. 9월 달에 FOMC에서 솔직히 제 생각에는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건 말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벌써 지금 5%가 넘어서 5.5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타격을 줄 겁니다. 경제에. 시간만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이거는 돼요. 그 돈이 파고들고 그 높은 이자가 파고들어가지고 경제에 파고들어서 기업이나 개인 지갑에 영향을 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것만 기다리면은 와요. 큰 게 올 거고 침체가 오고 되게 힘들어질 건데 미국 지금 기업 파산율만 봐도 bankruptcy rate만 봐도 2010년 이후에 최고치란 말이죠. 2010년대 내내는 제로금리였으니까 파산할래 많이 파산율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 이게 좀 그러니까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긴 한데 좀 이렇게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하고 10년 금리가 계속 올라버리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이 오른 금리 때문에 부러지는 게 생길 거예요. 10%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10% 재정 적자를 내도 어쨌든 이 높은 금리가 결국은 침체를 가지고 올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일드 커브 자체가 떨어지면서 플래닝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지금 살짝 높아진 건 있어요. 높아져가지고 살짝 높아졌는데 얘가 계속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 이걸 버티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가 와버리면 다시 이렇게 돼 있던 게 플래닝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는 게 연준이 들어오는 순간일 것 같아요. 국채를 사러. 근데 파월 아저씨는 끝까지 그 말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고 돈을 사줄 거냐, 장기채 살 거냐, 그러면 under no circumstances 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요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뭐라고 말할지 제가 뒷장에서 제 예상을 적어놨거든요. 그 사람은 끝까지 일드가 4.5, 5%가 근접하고 막 가고 위험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못 본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뭐가 부러지는 순간이 오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진짜 난리 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 침체가 오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져 있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일드 커브가 단기도 내려오고 장기도 내려오면서 거의 다시 플래닝이 되는 그런 형태로 올라갈 것 같다. 하여튼 제가 이거를 지금 한 5, 6개월 전에 살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5, 6개월 후에 9개월, 12개월 후에 이를 예측을 해보자면 분명히 이 페드가 다시 QE로 돌아서서 돈을 찍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얼만큼 금리가 빨리 치고 올라가느냐, 얼만큼 빨리 4.5, 5%를 향해 가느냐에 달렸겠죠. QE가 다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서 이제 달러도 약세가 생길 거고. 자, 단기 실전 요번에 그 핵심이죠. 자, 보면은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면 지난주에 다들 아시겠지만 떨어졌어요. 그렇죠? 약했고 쇼치고 있는 포지션이 지금 먹히긴 먹혔어요. 수익성이 나오긴 했는데 스퀘어를 안 했으니까 팔지 않았으니까 뭐 돈을 번 건 아니고 실현된 수익성이 아니니까 별로 의미는 없죠. 나스닥도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금리도 당연히 올랐고 나스닥하고 달러 인덱스는 늘 그렇듯이 여기다 거울을 갖다 대면 거의 미러 이미지로 서로 같이 반대로 움직이는 분위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자, 저는 늘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퓨처스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하고 거의 미러 이미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잘 버티더니 4일 연속 하락했죠. 그러니까 미 금리 상승하고 이 달러 인덱스하고 동시에 오르는 이 현상도 사실 흔치 않은데 계속 이게 좀 지속이 됐었고 제가 아직 나스닥을 숏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14,800, 15,000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 숏을 안 했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 종목 하나 둘 뭐 몇 가지 때문에 숏을 하고 롱을 하고 이러진 않고요. 그런 건 제가 신경 안 쓰고 전 정말로 M톱이 다시 생길 것 같았어요. 한 번 떨어졌으니까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15,600이건 15,800이건 그거 한 번 치고 다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이렇게 내려오네요. 여기서 힘을 다시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때 되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이때는 거의 도박 수준이죠. 이게 한 번 다시 오를까 말까. 저는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안 오르고 있고 그냥 제 느낌에는 그 나스닥 광기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나스닥 할 사람이, 롱 할 사람이 아직 남은 것 같고, 호재가 나오면 다시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22일 화요일이니까 어제 21일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8%인가 오르면서 나스닥이 1.5% 올랐죠. 그러니까 퓨처스는 더 올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다우하고는 좀 달라요. 다우는 계속 최고점 대비 97, 98%까지 와 있어서 오를 룸도 많이 없고 광분하는 그 세력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냥 나스닥은 아직도 광분해서 15,000 중반대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때문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감으로 때려잡는 거죠. 뭐 감으로 때려잡고 감 때문에 틀리는 건데, 시청자분 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야, 너 솔풀경 네가 한두 달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숏이라 그러면 리먼 100배를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 새가슴 아니냐, 너무 짧게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 때 분명히 짧게는 2주에서 2달,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왜 거기서 요 2달짜리만 쏙 빼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한테 장난하시는 거면 오케이, 농담하시는 거면. 근데 이게 만약에 시청자분의 진심이라면, 요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버티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수익성이 더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개미 형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아마 요번에 3, 4, 5월 달에 쇼치고서는 버티셨던 분들도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빼고 나오고 던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프런트 러닝 하고 진을 치고 앉아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 다시 내려오겠지라고서는 그냥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오래 치고 오래 들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해집니다. 물론 내가 오래 들고 있어야지 리먼 백배가 터졌을 때 떨어지는 장에서 숏을 치고 있었으면 돈을 벌겠죠. 그거는 맞는데, 그걸 무조건 기간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강심장이야, 조금만 들고 있다 팔면 너 너무 새가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개미들은 룰이 없잖아요. 그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룰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내가 스톱 로스 오더가 있어서 주식을 들어갔는데 2% 이상, 난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2% 이상 떨어지면 팔고 나와요. 뒤도 안 보고 팔고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번을 잃었어요. 2%, 2%, 2% 마이너스 나와서 3번을 잃었으면, 그 다음에 오를 때 10%를 먹으면 10 빼기 6 하면 4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맞춰서 4% 버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들은. 근데 개미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떨어지면 그냥 버팁니다. 4%, 6%, 8% 계속 떨어져도 그냥 버텨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버릇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저한테 장난하시는 거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그냥 무조건 오래 버티면 돈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난 강심장이야, 난 멋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정부 개입이 판국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뭔가 분위기가 싸하고 정부가 들어와서 판을 바꿔놓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쉽게 빨리빨리 빠지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MD 잠깐 정리했는데요. 우선 화요일 날은 좀 떨어졌어요. 월요일 날은 좀 잘 버티고, 화요일 날 떨어진 게 우선 리테일 세일즈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으니까 악재였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악재였고, 중국에서도 나온 경제 지표 지수가 나빴으니까 떨어졌어요. 악재에 다 떨어졌으니까 MD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좀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수요일 날 나온 것도 하우징 스타트, 새로 집 짓는 거,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같은 거, GDP 나오에서도 5.8%로 올려잡았죠. 3분기 GDP 예상치를. 그러니까 다 강하니까 페드가 더 올릴 거야 했으니까 이게 다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그러니까는 호응한 거죠. 코드가 난 거, 일치가 한 거죠. 악재가 나왔으니까 떨어졌으니까 MD는 다 없었습니다. 목요일날 나온 것도 이니셜 잡레스 클레임은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거의 기대치에 부응했고, 지속적으로 클레임하는 사람은 살짝 오르긴 했는데, 살짝 올랐다면 사실 금리 올리지 않을 거니까 굿 사인이어서, 떨어졌으니까 MD일 수는 있는데 너무 약해요. 그렇죠? 컨티뉴스 클레임이 너무 오르긴 올랐는데 너무 살짝 올랐으니까 MD라고 보기엔 약해서, 지난주에는 솔직히 MD가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MD가 없더라도 계속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MD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장이니까. 금리가 오르건 금리가 올라서건, 뭐 중국 경제 지표 지수가 나빠서건, 아니면
미국 내 경제 지표 지수가 좋아서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계속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에 오를지 안 오를지를 약간 계속 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MD는 벌써 나왔고 MD는 벌써 8월 4일에 나온 거하고 8월 10일 날 제가 지난 영상 두세 개 보시면 거기에서 나왔던 게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이렇게 쳐놨으니까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변곡점이 오긴 온 거고 이 변곡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를 거냐 쭉 떨어질 거냐 그냥 완전 제 느낌이에요. 그냥 제 감으로는 이게 지금 살짝 잠깐 조정이지 장기 하락으로 진입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10년짜리 금리 하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지난주에 쭉 빠진 이유는 너무 좋은 지표가 있어서 밀어 올리는 걸 수도 있고, 미국채 금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 다우가 35,300에서 들어갔는데, 숏을 쳤는데, 저는 36,000까지 가면 한 300포인트에 하나씩 더 숏을 치려고 그랬거든요. 예, 약간 그렇게 해서 뭐 한 4-5개 숏 가지고 있으면서 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질 못하고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34,500이니까 여기서 더 숏을 더 할까 말까 그 고민하는 중인데 왠지 안 하고 싶어요. 왠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왠지 아직은 숏을 늘리기 싫습니다. 나스닥도 15,888이 무리라면 666까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5,500도 볼 수 있고 그냥 기분에 왠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분 중에서 MD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달아라. 이거 달라. 이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말 전에 하여튼 MD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게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 들어오시는 새 구독자분들이, 새 시청자분들이 MD가 뭔지 정확히 몰라 하시니까 제가 지난 2달 동안 영상을 보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노력. 자, 다우 지금 35,300에 있는데 이 숏 어떻게 할까? 자, 나스닥은 15,000 중반까지 기다리기.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월 15일 포지션이에요. 8월 15일 포지션이 8월 18일 날 나온 거니까 이렇게 잘 가던 중장기가 롱으로 가나 싶더니 갑자기 또 숏으로 돌아섰네요. 참 나스닥은 정말 패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갈팡질팡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숏으로 좀 돌아서나 했는데 다시 롱으로 와서 오를 수도 있는 이것만 봐서는 오를 기세가 가능해 보이고 이것만 봐서는 내릴 기세가 가능해 보이고 포인트는 뭐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COT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차트로만 보고 있고 COT가 제일 도움이 될 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할 때 그렇죠? 이렇게 중장기가 극으로 롱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마이너스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보이는 게 많이 없는데 극으로 가고 있다. 극으로 달릴 때 이게 도움이 되지 지금같이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는 사실 도움이 많이 안 돼요. 포지션 늘었을 듯, 자 바뀌고 어떻게 사라지나 갈팡질팡하는 모습 말씀드렸고 하여튼 저도 35,300에서 숏을 유지하면서 요걸 뛰어넘으면 차라리 숏을 좀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 주 금요일 날 나온다는 이 잭슨 홀 발언 예상,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많이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10년 금리가 4.5에서 5% 도달할지가 이제 관심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그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실지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인플레 상황 많이 좋아지긴 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겼고 헤드라인도 3%에서 3.2% 왔다 갔다 하지만 3%까지 내려왔다는 게 많이 내려왔다. 실질금리도 지금 충분히 포지티브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반기에 주거비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하반기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약간 기대찬 얘기를 한번 할 것 같고 동시에 유가 변동성 문제 있을 수 있고 기저효과라든지 다른 그 위험 요소들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 금리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내리진 않을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9월 달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은 또 똑같은 얘기 하겠죠. 8월 달 CPI 자료를 본 후에 결정하겠다. 우린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요번에도 혹시라도 누가 질문을 하면 국채 매입하실 겁니까? QE 비슷한 거 할 겁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요번에도 하지 않을 거라고 반복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파월 아저씨는.
그럼 이것도 여기서 만약에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도 또 흥분을 시킬 수 있으니까 마켓을.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 또 끌어올리면서 야 다시 퀴 돌아서겠구나라고 사람들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절대 안 하고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편법을 써서 다른 편법을 써서 QT를 멈춘 다음에 뭐 트레저리한테 돈을 빌려주던 다른 기관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트레저리를 사게 하건 무슨 방법인지 쓸 겁니다. 그래서 10년짜리가 10년물이 4.5% 지나서 5.0을 가더라도 매수 약하면 어떤 식으로 그렇죠. 만약에 구매자가 없으면 제가 5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자가 계속 없고 딸린다. 나오는 공급량이 국채 공급량이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들보다 많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들어오긴 들어와야겠죠. 그냥 오버롤 봤을 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잭슨 홀 미팅이 중요합니다 하는데 중요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발언은 없을 것 같아요. 기똥차게 막 금리를 낮출 겁니다. 뭐 인플레이션 싸움 끝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할 거고 인플레이션 뭐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더 고생해야 됩니다. 금리 더 올릴 겁니다. 확실히 올릴 겁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하는 그 행보대로 갈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하게. 자, COT에서 S&P 보시면은 S&P 약간 그냥 줄어들고 롱 포지션 줄어들면서 더 이상 먹을 거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뷰 가고 있고요. USDX 달러 인덱스 보면은 거의 5.5% 정도에서 끝날 거라는 뷰가 지배적이다가 지난주에 살짝 늘었어요. 살짝 늘었다는 거는 5.75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살짝 크게 늘진 않았으니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5.5로 가던 게 살짝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러셀 같은 경우도 거의 변화는 없는데 살짝 늘어났어요. 근데 러셀에서 롱을 살짝 늘렸다는 거는 그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 숏 가고 이렇게 S&P도 줄이고 이러는 상황에서 러셀 COT 중장기가 롱을 했다는 거는 그 중견기업들, 작은 회사들 거기에 대한 기대나 투기가 그 투기 심리가 죽지 않고 아직도 관기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롱 포지션이 높진 않지만 중장기가 지금 러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게 나스닥이나 S&P에서는 별로 먹을 거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 러셀을 넘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공포심이 생겨서 러셀에서 돈을 빼기 전까지는 한 번 더 밀어 올릴 힘이 있지 않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리면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늘 하여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댓글 하나 해주신 것 중에 저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솔풀경 넌 다를 줄 알았는데 롱숏 얘기해 가면서 시청률 끌어올리려 하네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냥 뭐 제가 그냥 무조건 싫으신 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욕먹기 딱 좋은 주식 향방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하나 트레이드를 하면서 제가 돈 잃고 저도 혈압 오르고 이러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남한테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저도 이론만 떠들면 훨씬 더 쉽죠. 이론만 떠들었다가 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냥 이거를 그냥 섹터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거리로 화제거리로 그냥 생각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는 김에 장기하고 이론하고도 이렇게 연관성을 찾아서 보시면 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번에도 제가 지금 US 트레저리가 오르고 어디까지 오르면 연준이 들어올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무조건 싫으신 거면 어쩔 수 없고. 자, 유안타 증권은 이거는 광고입니다. 예, 광고라 지금 잠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여튼 당분간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한 30분 정도 하고 주중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30분 정도 해서 두 번 찾아뵙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실전 얘기를 일요일 날 하는 게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주가 끝나고 새롭게 월요일 날 시작하면서 마켓을 보시는 게 나으니까 요번엔 좀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하여튼 다가오는 이 커밍 위켄드부터는 제가 실전 단계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급한 얘기가 없으면 급한 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